오늘도 연립방 정식을 보는데 연립방 정식이 되게 어렵죠. 중1 때 문자화식 1차 방정식으로 시작돼서요. 중2 때 연립방 정식 그리고 중3 올라가면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만나는데 이 식을 세우는 방법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1, 2, 3학년 때 그 쌓은 걸 갖고 고등학교 때 가서 또 중학교 때 여러분 능력으로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어요. 중학교 때 이거 실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가서 모자란 걸 채워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힘들어. 선생님 풀기도 힘든데 예.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 텐데 이번 주 잘 고비를 넘어가 보시도록 하세요. 예. 자, 827번 여기 도형 문제예요.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둘레 길이가 24래. 그럼 얼마? x 더하기 y는 얼마? 12. 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그 기억이 있으면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보면 둘레의 길이는요, x 2개, y 2개. 그래서 2배의 x 더하기 y가 24니까 x 더하기 y를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지? 원래 둘레의 길이는요, x도 2개, y도 2개에서 24니까 이렇게 식을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조건은 뭘 줬냐면 가로의 길이를 2배로 늘렸다. 그럼 2x가 되겠네. 세로의 길이를 4cm 늘렸다. 그러면 y 플러스 4가 되겠네. 근데 둘레의 길이가 42였으니까 얘네 둘이 더하는 건 21이지. 42가 아니라 요걸 2배에서 42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도형 문제 요 두 번째. 요건 중3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과 착동인 작은 직사각형이 있대요. 요 직사각형에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고요.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놓고 가로의 길이를 y라고 놓고요. 식을 세워야 되는데 둘레의 길이가 58이라고 그랬어. 그럼 둘레의 길이 요거 x, 얘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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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가 몇 개? 6개. y는 7개. 이걸 다 더한 게 58이 되겠지, 그치? 둘레의 길이는 긴 길이 세로를 x라고 놓고요. 짧은 길이를 y라고 놓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돼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또 다른 식을 어디서 세울까요? 또 다른 식은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지, 그지?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4x는 5y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둘이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하라는 게 뭔데? 구하라는 거 작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네. 그래서 x, y를 다 구해야 되겠다, 그치? 연립 어떻게 할까? y는 없애줘. y는 5분의 4x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6x 더하기 5분의 28x는 58. 얘는 5분의 30. 얘는 그냥 둘이 더해서 5분의 58 x는 58. 오, 쉽게 나온다. x는 5가 되겠네. y는 4가 될 거. 집어넣고 풀어주면 되겠다. 얘는 대입법으로 풀면 돼요. 선생님 대입법 잘 안 쓰잖아. 얘는 대입법으로 푸는 게 편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득점과 감점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20문제가 출제된 수학 시험이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맞으면 점수를 더해주고 틀린 거는 점수가 빵점이잖아, 그죠? 그런데 유럽과 미국은요, 맞은 문제는 점수를 더하는데 틀린 문제는 감점을 합니다. 재밌지 않니? 그래서 걔네는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면 안 푸는 게 나은 거야. 풀었다 틀리면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가.
풀었다 틀리면 마이너스 될까? 예.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거 문제가 출제되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을 텐데 맞는 걸 x개라고 틀리는 걸 y개라 그러면 맞는 거하고 틀린 거하고 합쳐서 20개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 유민이가 79점을 받았대. 그럼 맞추면 5점의 플러스고요. 틀리면 2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유민이의 점수는요. 맞은 문제에 대해서 플러스 5고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마이너스 2점이 돼서 그게 79점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 맞은 문제 플러스 5점, 틀린 문제 마이너스 2점. 자, 요 밑에는 문제가 다 같은 스타일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가위바위보에서 문제 풀기. 가위바위보 문제예요. 현영이하고 건아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칸 가는 거야. 진 사람은 2칸을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쪽 문제나 이쪽 문제나 점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기면 플러스 3점인데 지면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의 현영이는 플러스 16계단, 건아는 플러스 6계단이 됐대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누가 현영이가 이긴 횟수를 x라고 그러고 건아가 이긴 횟수를 y라고 하면 현영이는 이긴 횟수는 플러스 5를 곱하면 되고요. 건아가 이긴 횟수는 현영이가 진 횟수잖아. 그래서 y는 5가 아니지. 세 칸 올라간다 그랬지. 이기면 3칸, 지면 2칸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현영이는 16계단을 올라간대요. 근데 건아는 어떻대? 건아는요. 이긴 횟수가 y면 진 횟수가 x니까 y에 대해선 3점, x에 대해선 마이너스 2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몇 계단? 6계단이 되겠다. 그죠?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편하다 그랬지. 선생님이 어떻게? 둘이 더하면은요 x 플러스 y는 22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걸 2배해서 2x 더하기 2y는 요거 2배 하면 44가 되고요. 얘네 둘이를 더하면 5x는 60이 되겠네. 그래서 x는 12. 얘가 12면 y는 10. 물어본 게 뭐야?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니까 22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 풀 때 뭐 선생님 저 그냥 이거 3 곱하면 2 곱해갖고 y 없앨래요? 뭐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칭으로 계수가 되어 있을 때. 자, 하나 더 풀고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도록 하죠. 하나 더 풀게 2개 더 풀면 이거 하나 더 풀면 되겠다. 자, 혜성이하고 상원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A 계단. 네. 이긴 사람은 플러스 A 가는 거고요. 지면 진 사람은 지면 마이너스 B 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혜성이는 12번 이기고 상원이가 9번 이겼어. 그럼 혜성이는 어떻게 돼? 혜성이는 12번 이긴 거에 대해서 플러스 A를 곱하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상원이가 9번 이겼으니까 혜성이는 9번을 진 거야. 그거는 마이너스 B번 해서 이게 혜성이는 15계단을 내려가 있었다. 마이너스 15계단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상원이는 9번 이겼잖아. 그죠? 그때 A 계단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2번을 졌지. 그때는 B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원이는 27계단을 내려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얘는 9b. 야, 이거 복잡하니까 일단 이거 3으로 나누자. 이거 3으로 나누자. 4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5. 얘 3으로 나누면 3a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지? 얘는요 위에서 아래를 빼버려요. 3 곱하고 4 곱하고 해서 빼도 되는데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된 건 위에서 아래를 빼면 a 플러스 b 위에서 아래 빼면 4가 돼. 그럼 누구를 없앨까? b를 없애지. 이걸 4배에서 4a 3배에서 3a 플러스 3b 하면 12개. 둘이 더하면 7a는 7이 되니까 a는 1이 되겠다. a에다 l 집어넣으면 b는 3이 되는 거죠. a, b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 알았지? 예. 져야지 좋은 게임이야 뭐야. 그래요. 자, 요거를 선생님처럼 푸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봐. 자, 그래 여기까지 일단 15분, 20분,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시오. 그 다음은 증가 또는 감소한 양이 주어질 때 우리 연립방 정식을요 증가 또는 감소한 양만 갖고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 어느 학교의 학생은 1000명이었는데 이게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있겠지. 그래서 남학생을 X명, 여학생을 Y명이라 그러면 일단 X 더하기 Y는 1000명인 거야, 그죠? 그런데 남학생이 6% 줄었대. 그걸 우리는 마이너스 100분의 6x가 됐다. 남학생은 6%가 줄었다. 그리고 여학생은 4%가 늘어서 그러면 얘는 플러스지 늘었으니까 100분의 4y. 전체적으로 5명이 감소했다. 마이너스 5명이 됐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게 좋아요. 알았지? 예. 그러면 얘는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양변에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500. 예, 4배 하면 4x 더하기 4y는 4000. 밑에서 위를 빼면은요 10x는 4500. 그래서 x는 450명, y는 550명. 근데 중요한 건 여학생 수 550명이 답이 아니라는 거야. 작년 여학생이 550명인 거다. 그지? 지금 XY는 작년 여학생이잖아. 작년의 학생 수를 이렇게 놓은 거잖아. 그럼 올해 여학생 수는요 1 플러스 4% 늘은 이거 곱하기 Y니까 100분의 104.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겠다. 얘는 Y 더하기 100분의 4Y니까 550명 더하기 100분의 4 곱하기 550명. 그럼 얘는요 이거 약분하고 55를 2로 약분하고 5로 약분하면 22명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572명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쉽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들 이거 중간고사 나오는 스타일이야 이거. 예. 그리고 뭐 혜린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농도는 학교에서 안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니네 학교 문제에 농도 안 나오지? 아니요. 나왔어? 쌤이 나오는데. 니네 선생님이 나오는데? 저희 농구학 숙제 풀었어요. 그랬어? 풀었어?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근데 학교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그 EBS 얘 나오는 거 다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공부를 해놔야 돼 거기까지. 센 RPM 그리고 우리 이거 풀고 나서 EBS 푼다고 그랬잖아요. EBS까지 나온 것들은 다 소화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번 학기까지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다 90점 이상을 넘어가면 앞으로는 수학이 좀 싫어져. 요번 학기가 어려워요. 근데 물론 니네 학교는 오늘 1차 함수를 안 배우잖아. 그 1차 함수까지 2학기 때. 사실 2학기의 도형은 뭐 개인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도 도형이 특히 약한 사람이 있기는 해. 근데 니네 셋이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 도형 나오고 봤잖아. 뭐 되게 잘한다는 아니지만 부족하진 않아. 2학기는 쉬워요. 도형 파트는. 예. 그래서 요번 학기 여기하고 1차 함수까지 잘 보면은요. 뭐 수학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은 절대 아닐 거야. 예, 자신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학기에 조금 고생을 합시다. 싫어?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이중부정이군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맨 밑에 A, B 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지난달 생산량이 A, B 두 제품을 합하여 X하고 Y라고 놓자. 지난달에 A 제품의 생산량 X, 지난달 B 제품의 생산량을 Y라고 하면 600개였대요. 그래서 X 더하기 Y는 600. 그런데 A 제품 6% 증가. 6%면요 100분의 6 플러스가 됐고요. 그리고 B 제품은 12% 감소했대. 그러면 마이너스 100분의 12Y 된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생산량이 지난달과 같았다니까 변화량이 제로가 되는 거야. 변화량. 위에 거는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15명이 감소했다 그래. 5명이 줄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밑에는요. 지난달과 같았다. 그럼 변화된 양이 제로인 거지. 여기는 제로라고 써줄 수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난달과 똑같았으니까. 자, 그럼 얘는요. 양변에 100 곱하고 양변에 6으로 나누면 x는 2y가 돼서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다 2y 집어넣으면 3y는 600이니까 y는 200, x는 400이 나오는데 A 제품의 생산량이 400인데 그게 지난달이야. 근데 구하라는 게 이번 달 A 제품의 생산량을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얘는요 1 플러스 100분의 6x를 구해야 돼요. x는 물론 400이지. 얘네들이 곱하면 400이고요. 이거 둘이 곱하면 24가 되겠다. 그래서 약분하기 곱해서 424가 이번 달 A 제품의 생산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x, y를 답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지난달 거, 작년 거라고, 그치? 증가한 것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줘야 돼. 자, 다음 문제. 원가, 정가. 여기 한 문제, 3문제가 하나 더 있구나. 자, 둘레의 길이가 100cm인 직사각형. 자,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면 채원아, x 더하기 y는? 50. 그렇지, x 더하기 y는 50. 잘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00이니까요. 가로하고 세로 더한 건 50이 되겠다. 그런데 가로의 길이는 15%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10% 줄였더니 둘레의 길이가 8% 늘어났대요. 그러면 그걸 식으로 어떻게 구해? 가로의 길이를 15% 늘렸다. 100분의 15x를 플러스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10% 줄였대. 100분의 10y를 마이너스하는 거지. 그랬더니 전체적으로는 둘레의 길이가 8%가 늘어났다. 그러면 50 곱하기 100분의 8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식 먼저 양변에 100을 곱하면 15x-15y는 400이야. 몇 수로 약분할까? 5로 약분하면 3x 빼기 2y는 80이에요. 그럼 얘를 2배해서 2x 더하기 2y는 100이고요. 둘이 더하면 5x는 180이니까 x는 36, 또 y는 14.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36 곱하기 14가 답이 되겠다. 물론 곱한 걸 써줘야겠지. 예. 또 변화량만 갖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원가, 정가, 세일가 나오는 문제. 근데 원가, 정가, 세일가가요 부등식 파트보다 쉬워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청바지 제소의 회사는 새로 만든 두 종류의 청바지의 원가를 A 청바지, B 청바지라고 볼게요. 이거의 원가를 얘를 X라고 여기를 Y라고 놓는 거야. 그런데 1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럼 A의 정가는 100분의 10 아니지. 이익을 10% 붙였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0x 1 플러스 100분의 10y 원가에 10% 이윤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더니 정가의 합이 49,500원이었다. 그리고 원가의 차는 3,000원이었다. 그럼 원가를 XY로 놨으니까 X 빼기 Y는 3,000. 이렇게 식을 세우고 풀어야 되겠다. 그죠? 자, 얘는 여기가 100분의 110이 돼서 10분의 11 X. 얘도 10분의 11 Y는 49,500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11로 나누어 떨어질 거거든, 얘가. 49,500을 11로 나누면 4, 5. 그래서 얘를 11로 나누면 10분의 1x 더하기 10분의 1y는요 4,500이 나오고요. x 더하기 y는 45,000이 될 거야. 그러면 얘랑 얘 연립하기 별로 어렵지 않지? x 빼기 y는 3,000. 둘이 더하면 2x가 48,000이니까 x는 24,000. 그런데 이게 원가거든요. 원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비싼 청바지의 정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정가는요 1 플러스 100분의 10 10분의 1 곱하기 x 24,000. 이렇게 하면 24,000원. 이렇게 곱하면 2,400. 그래서 더하면 26,400원이라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요, 상문제가 하나 껴 있어서 이 상문제 하나 보자. 어느 가게에서 개업 30주년을 맞아 가방은 30%, 모자는 15%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할인하기 전 가방과 모자의 판매 가격의 합은 58,000원일 때 할인한 후 가방과 모자의 판매 가격의 합은 할인하기 전보다 14,700원이 적다. 할인한 후에 가방의 판매 가격을 구하세요. 그럼 얘는 정가를 X하고 Y로 나요. 가방의 정가, 모자의 정가. 그런데 할인은 30%, 15% 할인하면 1-100분의 30 X 1-100분의 15 Y.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야, 각각. 그랬더니 판매 가격의 합이 58,000원이었다. 그리고
할인하는 가방 가격과 모자 가격의 판매 가격의 합은 14,700원이 적다라고 돼 있죠. 그죠? 어이씨, 뭘 이렇게 어려워. 아, 할인하는 거 미안해. 에이, 바보. 야. 할인하기 전, 그러니까 할인하기 전 판매 가격이 58,000원이니까 X 더하기 Y가 58,000원인 거야. 그지? 근데 할인을 어떻게 했어? 가방은 30%. 그럼 100분의 30X. 그 다음에 모자는 15%. 15Y 했더니 얘가 14,700원이 싸졌대잖아. 식을 이렇게 세워야지 되는 문제였고요. 얘는요, 이 두 번째 식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네. 얘는 일단 플러스로 만들고요. 양변을 플러스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15로 약분이 되겠지. 야, 14700을 15로 약분하면 이게 9개 들어가서 135가 되고요. 그럼 120, 1200이 나와서 여기 8이는 8, 8, 5, 40이 돼서 980원이 된다. 그럼 100분의 요거 15로 나누면 2x 더하기 100분의 1y가 양변을 마이너스 15로 나눈 거야, 선생님이. 예. 그런 다음에 양변에 100을 곱하면 2x 더하기 y가 98,000원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를 요렇게 빼버리면 x는 뭐야? 4만원이 되겠네. 그럼 y는 18,000원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할인한 후에 판매 가격, 가방의 판매 가격은요, 이 4만원을 어떻게 해야 돼? 할인해야 되잖아. 30%. 이렇게 되면 10분의 7 곱하기 4만원. 28,000원. 오우씨, 복잡해. 그죠? 아무튼 요거 풀 때 이거 15로 나누고 푸는 게 편해, 얘들아. 마이너스 15로. 요거 30% 할인하고 15% 할인했더니 가격으로는 14,700원이 싸진 거야. 알았지? 변화량만 갖고 식을 세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한 20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푸는 문제 먼저 풀라고, 얘들아. 안 그러면 혼나. 내가 푸는 문제부터 풀어야 돼, 이 새끼들. 그래야 집에 가서 나머지 문제를 좀 풀만 합니다. 해설도 참고하면서. RPM에 몇 번을 피냐면요, 20번이요. 93쪽. 자, 93쪽 그 20번 유형을 보니까 20번 유형 688번에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은 마이너스 1,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는 2,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x분의 1을 a라고 놓고 y분의 1을 b라고 놓으면 a, b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x하고 y는 a, b의 역수인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고치라. 어떻게? 2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1. 얘는 a 플러스 4b는 2. 이렇게 고칩니다. x분의 1이 a고 y분의 1이 b라고 해서 그럼 이거 2배 하면 2a 플러스 8b는 4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면 8b에서 3b 빼면 5b는 5가 되니까 b는 1인 거야. 그럼 b에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요, 요게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분의 1은 마이너스 2, y분의 1은 1.
요거 역수 취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역수 취해서 y는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게 690번이 좀 풀기가 안 좋았죠? 근데 690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식이 2x 플러스 y분의 5 더하기 x 빼기 y분의 1은 플러스 2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분의 10 빼기 x 빼기 y분의 3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누구를 2x 플러스 y분의 1을 a라고 놓고 x 빼기 y분의 1을 b라고 놓고 일단 이거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립하는 거야. 그럼 이 식이 5a 플러스 b는 2. 얘는 10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요걸 2배에서 10a 플러스 10b는 20이고요. 요거에서 요걸 빼면 어떻게 돼? 이거에서 이걸 빼면 13b는 진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온다고? 잠깐만. 문제 제대로 썼죠? 그래서 5a 더하기 b는 2고 10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1이야. 요거를 2배 했잖아. 이게 뭐서 나온 거야 이거? 바보 아니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치? 자, 얘를 2배에서 10a 플러스 2b 산 거지, 이거 곱하기 2에서. 그런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 빼면 5b는 5니까 b는 1이 나와요. b에다 1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a는 5분의 1이 나와요. 자, 얘가 5분의 1이 나오고 얘가 1이니까 2x 플러스 y는 5고 그 다음에 x 빼기 y는 1인 거야. 그래서 둘이 연립해주면 되겠다. 한 번 더 푸는 거야 얘는. 알았지? 똑같은 게 반복돼 나오니까 이걸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으라고요. 응?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뒤로 넘겨보면은요, 맨 뒤에 716번. 자, 거기 716번은요, 여러분한테 이게 문자가 3개짜리 중앙서에 간혹 나와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 이걸 다뤘다. 그럼 무조건 나와야 돼. 교과서에도 있는, 이 문제가 실려있는 교과서가 있고, 안 실려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716번. x 더하기 y는 3이야. y 더하기 z는 4야. z 더하기 x는 5. 얘는 문자가 3개잖아. 그래서 여러분은요, x는 얼마, y는 얼마, z는 얼마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걸 풀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왼쪽 걸 다 더해. 그럼 x도 2개, y도 2개, z도 2개라 왼쪽 거 다 더하면 이렇게 된다. 오른쪽 거 다 더하면 12. 2로 나누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 그런데 x 더하기 y가 3이잖아. 얘가 3이라고. 그럼 z는 얼마? 3이겠지. 그러면 z에다 3 집어넣으면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y에다 1 집어넣으면 x는 2가 나와서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예? 셋 다 더해갖고 2로 나눈다고 이용하면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본 사람은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중간고사에서 간혹 나와요. 뭐야 그렇게 구태하더니. 이거 없니? 니네 문제 있지 이거? 여기 선생님이 풀고 싶은 사람 풀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 꼭 푸세요. 이 문제는 꼭 풀어야 돼. 예.
네. 자, 오늘 가이드 다 한 거 아니지? 자,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다가 다음 시간까지 좀 내일까지 끝내고 싶어서요. 이제 가이드 새로 들어가는 거구나. 자, 오늘 마지막 가이드 유형 3개를 더 볼 거야. 자, 근데 지금부터 볼 새 유형은요, 풀이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일에 관한 문제. 자, 요 일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이 풀이 능력이 중요한데, 일에 관한 문제는요, 일률이라는 걸 구해야 돼요. 일률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뜻해. 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7일이 걸려. 그럼 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 혜린아? 7분의 1. 못 들은 줄 알았더니 들었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5시간이 걸려. 그럼 내가 1시간에 하는 일의 양은? 5분의 1. 요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그게 일률이야.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7분의 1이다.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따지는 걸 일률이라고 그래요.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을 일률이라고 놓고 그걸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거기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경준이의 일률과 미나의 일률을 따져야 되는데 경준이하고 미나가 나왔잖아요. 경준이는 A1 걸려, 미나는 B1 걸려 일 때 경준이의 일률은 A분의 1, 미나의 일률은 B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준이와 미나가 함께하면 4일 만에 맞출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경준이가 하루 하는 일의 양이 A분의 1이다. 미나가 하는 일의 양은 B분의 1이고. 그런데 얘네가 4시간 동안 일을 하면 일이 끝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요. 경준이가 8일 동안 작업을 해. 그러면 A분의 8이 되겠지. A분의 1을 8번 하는 거니까 더하기. 나머지를 미나가 2일 동안 하면 B분의 2. 그게 또 일이 끝나. 자, 위에 거는요. A분의 4 더하기 B분의 4는 1이고 A분의 8 더하기 B분의 2는 1이니까 얘는요. 요걸 2배 하자. A분의 8 더하기 B분의 8은 2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 얘는 없어. 이거에서 이걸 빼면 안 되겠다. 이쪽에서 이쪽을 빼. 없어지고 B분의 6은 1이 되니까 B는 6. B에다 6 집어넣으면은요. 여기다 6 집어넣으면 B에다 6 집어넣으면 A분의 4 더하기 6분의 4는 1이야. 요게 3분의 2니까 A분의 4는 3분의 1. 그래서 A는 12. 경준이 혼자 하면 12일이 걸리는 거야. 미나 혼자 하면 6일이 걸리는 거라고. 그래서 경준이가 혼자 하면 12일이 걸린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다고. 단위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기준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얘는요. 네 문제라 마지막 상문제 좀 보자. 자, 혼자 하면 재원이가 6시간. 그럼 재원이가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니, 재원아? 6분의 1. 기훈이는 5분의 1. 시간당 일률이 6분의 1과 9분의 1입니다. 그런데 재원이가 혼자 하다가 도중에 기훈이와 교대하였더니 7시간이 걸렸다. 그때 기훈이가 일한 시간을 구하래. 얘네들이 일한 시간은 재원이가 X시간, 기훈이가 Y시간 일한다고 치면은요. 총 7시간이니까 X하기 Y는 7시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재원이가 X시간을 했으니까 6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기훈이가 Y시간 했으니까 9분의 Y 합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연립을 해주면 되겠지? 일이 끝나는 건 1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x, y는 시간의 합이. 이거 연립하는 건 뭐 쉽지. 여기가 얼마 곱해? 54를 곱하면 9x 더하기 6y는 54. 이거 6 곱하면 6x 더하기 6y는 42. 위에서 아래를 빼면 3x는 12라 x는 4. 얘가 4면 y는 3. 기훈이가 일한 시간은 3시간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에 관한 문제는요. 예. 인류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도록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시간거리 속력 문제가요. 여기 다음 두 개의 유형은요. 그냥 딱 노멀하게 나왔어요. 이 시간거리 속력 문제는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땐 지금부터 푸는 두 개의 유형만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이게 점점 발달하더니 뒤에 어려운 문제도 좀 나오네. 고등학교 때 이제 내려오는 거야. 니들이 점점 똑똑해지니까. 옛날에는 중학교 때 요거하고 두 개 유형만 배웠었는데, 고등학교에서 사실 연립방정식이 없어지면서요.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중학교 때 좀 어려운 것까지 배우는 겁니다. 이 뒤에 건 그래. 그래서 쉬운 거 두 개만 배워요. 뭐냐면 시간거리 속력 문제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씁니다. 시간, 거리, 속력. 보통 얘는 수로 가르쳐 주고요. 얘는 문자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에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야. 자, 일단 속력이 어떻대?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의 거리가 5km인데 얘가 7시에 출발해서 시속 4km로 가다가 중간에 시속 6km로 갔대요. 그러면 속력이 두 가지 구간인데 첫 번째는 속력이 4인 구간, 두 번째 구간 속력이 6인 구간. 이때 거리를 x, 이때 거리를 y라고 보면 둘이 더하면 5km인 거야. 그리고 요 구간에서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요 구간에서 걸린 시간은 6분의 y. 둘이 합치니까 얼마 걸렸대요?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했지. 1시간이 걸린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자, 이거 양변에 12를 곱하면 3x 더하기 2y는 12. 요거 2배 하면 2x 더하기 2y는 10이라 위에서 아래 빼주면 x는 2.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y는 3. 자, 달려간 거리는요 y니까 3km가 답이 되겠다. 지금부터 푸는 두 가지 유형은요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다고요. 자, 밑에 둘레가 6km인 공원을 8km로 뛰다가 3km를 걸었더니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10분이 걸렸다. 걸어간 시간은 몇 분인가 물어봤어. 그럼 얘도요. 시간, 거리, 속력, 뛰어간 구간하고요. 그 다음에 걸어간 구간이 나오는데 속력이 각각 8하고 3이야. 거리를 x하고 y라고 보면 둘이 합치면 둘레기가 6인 거야. 뛰어간 시간은 8분의 x고요. 걸어간 시간은 3분의 y인데 그걸 더했더니 1시간 10분. 자, 문제를 풀 때는요. 속력의 단위를 봐야 돼. 속력 보니까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돼 있잖아.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킬로미터를 기본 단위로 푸는 거다. 자, 그래서 얘는 시간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1시간 10분은요. 1시간 더하기 60분의 10시간. 그래서 얘가 6분의 7이 되는 거야. 시간과 킬로미터로 식을 세워야 된다고. 근데 내일 와서 풀 거는요. 시간을 분으로 바꾸거나 초로 바꾸거나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에서 어떨 때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캐치해야 돼서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풀면은요. 요거 얼마 곱해야 돼? 24 곱해야지. 그럼 얘는 3x 8y
28. 이게 3배에서 3x 더하기 3y는 18. 위에서 아래 빼면 5y가 10이니까 y가 2면 x는 4. 그런데 뭘 구하래요? 걸어간 시간은 요거잖아. 그런데 y가 2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3분의 2 시간인 거야. 3분의 2 시간은 40분이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느 정도일까? 3문제 봅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하는데요. 여러분 문자가 3개가 되면 풀기 안 좋거든? 그런데 수영은 18분을 해서 수영한 거리는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사이클 코스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사이클 거리에 사이클로 가는 거리를 구하면 거리를 x라고 넣으면은요. 수영 1.5를 포함해서 51.5km래. 그럼 사이클로 x 킬로미터를 갖고 마라톤을 y 킬로미터 갔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수영 한 거리 1.5를 빼면 50km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사이클의 속력이 얼마야? 사이클은 48, 마라톤은 15. 그러면 사이클로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48분의 x. 마라톤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15분의 y. 둘이 합쳐서 몇 시간 걸린 거야? 수영 18분을 포함하여 1시간 48분이니까 1시간 30분 걸렸다? 1시간 30분은요 2분의 3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얘는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죠. 얘는 얼마 곱해야 될까? 얘는요 3 곱하기 16. 얘는 3 곱하기 5니까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는요 3 곱하기 5 곱하기 16이야. 그럼 이걸 여기다 곱하면 이렇게 약분해서 5x가 되고요.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은요 15가 약분해서 16y가 되고요. 이걸 여기다 곱하면 이 약분하면 120이 곱해져서 360이 돼요. 그럼 얘도 5배에서 5x 더하기 5y는 250. 밑에서 위를 빼주면 11y는 110. 그래서 y가 10km가 되는 거야. 그러면 x는 40km가 되는 거지. 사이클 코스의 거리는요 40km가 답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시간거리 속력으로 만들어주는 문제. 자, 마지막 유형 2개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 얘도. 자, 산의 정상까지 A, B 두 코스가 있는데 올라갈 땐 A로 내려올 땐 B로 왔어요. 그런데 시간, 거리,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 속력이 어떻게 돼? 2하고 4. 올라갈 땐 2, 내려올 땐 4야. 그리고 A 코스를 X라고 그러고 B 코스의 길이를 Y라고 그러면요. A, B 두 코스의 거리 합이 10이니까 10. 그리고 A 코스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2분의 X. B 코스로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Y. 그런데 총 3시간 30분. 3시간 30분이면 3 더하기 2분의 1. 2분의 7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식어 속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스타일은요. 영환이가 약수터에 갈 때, 올 때, 시간, 거리, 속력. 자, 속력부터 보자. 갈 때는 4, 올 때는 3. 거리가 합쳐서 얼마야?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500m 더 멀대요.
가는 거리를 x, 오는 거리를 y라 그러면 오는 길이 500m만큼 더 기니까 y는 x 더하기 2분의 1km라고 해야 돼. 문제가 시속 몇 킬로미터잖아. 그래서 시간과 킬로미터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야. 시속 몇 킬로미터니까. 예. 그리고 갈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y. 둘이 더해서 1시간 30분인데 중간에 10분 동안 약수를 받았대. 그래서 실제 걸린 건 1시간 20분, 60분에 20시간. 이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3. 둘이 연립해서 풀면 되겠어요? 할 수 있지? 연립하는 건 이래야 이제 잘하니까. 선생님 시간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할 거고요. 집에 가서 꼭 마무리를 해오시고, 일단 오늘 공식적인 숙제는요, RPM 7번 1번부터 6번까지 12번부터 16번까지 중간에 7번부터 11번까지 안 해요. 오늘 안 배운 거라고 우리가 16번까지 1번부터 6번 12번부터 16번인데요. 할 수 있는 분은 하고요. 못하는 분은 다음 주까지 해와야지. 일단 책은 꼭 마무리 해오셔야 됩니다. 내일 책 마무리 안 해오면 선생님 너 쏠 거 쏘라고 압박을 낼 거야. 쏠지 안 쏠지 니네가 알아서